SMS텍 2022년도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을 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4.1%, 영업이익은 42.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58.8회전으로 매우 높게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그 1분기 연결 잠정 영업 실적을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1분기에 매출이 356억 원이고요. 작년보다 23.3% 상승했습니다. 작년이 24.1%가 증가했는데 거의 유사하게 비율로 그 판매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매출 원가가 13%뿐이 증가를 안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무려 97.4%가 연결로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된 것을 미리 소개를 하고요.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2022년도에 이 회사의 주 업종은 반도체 및 LCD 관련 제품인 블랭크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건 반도체하고 LCD 관련 제품입니다. 매출은 1222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24.1%가 증가했고 그런데 그 재고 자산은 거꾸로 줄어들었어요. 요거는 스루풋 입장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겁니다. 매출 원가가 적게 증가했으니까 매출 총이익 증가할 수밖에 없고 판매 관리비가 그 이하로 증가를 했으니까 영업이익은 무려 41.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82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8%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로 손익을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24.3%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재료비 자체는 조금 더 증가를 했다. 그러면은 이것을 보고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일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루풋율이 거꾸로 0.1% 떨어졌는데 운영비용이 17.2%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스루풋 증가율에 비해서 낮게 증가했기 때문에 TOE 생산성 상승하고 이 스루풋 영업이익은 182억 원으로서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2,400만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그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가 크게 없는 것은 그 재고 회전율이 매우 높을 경우에 이렇게 나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그 제품이 8,600만 원 감소한 거로 되어 있어요. 원재료는 거꾸로 그 증가를 했습니다. 재고 회전율은 이 제품 회전율만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독특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 및 환입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바람직한 회계 처리 기준이라고 봅니다. 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아마 제품으로 저는 그렇게 여기에서는 인식을 하고 나중에 검증 이게 필수 검증 요소가 되겠습니다. 원재료 사용액이 있고요. 그래서 A, B를 더한 것이 매출원가 재료비인데 이것이 24.4%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17.2%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 402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62억 원을 뺀 것이 241억 원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이 가공비율이 금액은 12.2% 증가했습니다만 총 제조비용에 비해서는 2.1%가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재료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도 인상이 됐을 거라고 비성분에서도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비용의 차이가 이렇게 있고요. 이 차이 금액은 PQ 생산 재료비 차이하고도 일치하며 그 다음에 그 재고자산 변동 범위하고의 차이하고도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갭을 합리적으로 추적할 단서는 찾지를 못했어요. 제품인데 왜 이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거하고 그다음에 비성분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왜 다른지를 그 원인을 찾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에서도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 금액이 크지도 않으면서도 왜 이렇게 3년 연속 계속 갭이 있는지 뭔가 특별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외부에서 파악해내기는 매우 힘들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 2022년 놓고를 짚고 넘어가자 그러면은 요 WCI 일본은 제가 재고자산 명세를 통해 가지고 8,600만 원이 감소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성분에서는 이게 플러스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같이 마이너스예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의도된 거라면은 이게 플러스로 표현돼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표현됐다 그러면은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8,900만 원 만큼 매출 원가를 줄여가지고 매출이익이 더 나오도록 조정을 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이게 마이너스로 표현되는데 또 거꾸로 그 플러스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뒤바뀌어져 있다는 얘기는 뭔가 그 갭이 더 커지게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원가 회계 영업 손익이 조금씩 뭔가 조정 작업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것도 그 문제가 매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은 검증되지 않습니다. 운영 비용으로서 그 인건비가 127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8.1% 금액상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32명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인원수가 좀 작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32명이 저임금 초임 신입사원들의 그 대거 증원이라면은 평균 임금이 내려갈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700만 원 선이 되겠네요. 그런데 인당 매출액은 거꾸로 8.3%가 증가를 했습니다. 임금이 깎였는데도 매출액은 더 증가를 시켰다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좀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인건비 증가율보다 인당 평균 매출액이 더 상승했어요. 하지만 임금 인상률에는 생산법 인해서 결정됨이 타당하다. 스루프 관점에서는 TO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58.8회전으로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스루프율은 0.07%, 거의 뭐 변동은 없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회사가 반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던가 판매 가격은 더 낮게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과연 입증이 회사가 할 수 있을려는지 좀 의문이 됩니다. 근데 1, 2차 스르프 손익과 그다음에 이 비성분 쪽에서의 추론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라고 추론을 했는데 이거를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반증 추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한 모순이 되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이 3단계 이 투명성 검증에서도 패스를 못했던 거하고 그것이 맥락이 연결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이유가 그게 이 투명성 검증이 완벽하지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모순 추론이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고 회전율이 52회전을 넘으면은 원가 회계 이익과 스루프 이익과의 차이는 아주 근소해집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원가 회계를 고집할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저는 쭉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단순한 스루풋 회계로 가야 되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금 흐름표,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자본적 그 투자는 28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종속기업 비율은 8%로 증가를 했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302억 원대로서 현금 수익률로는 15.1%, 전년보다 1.8% 상승했습니다. 현금 수익으로는 이익이 더 낮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채권자한테 54억 원을 추가로 빌려가지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4.8%로 증가했어요. 매우 낮은, 그러니까 빚을 별로 잘 안 쓰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그 이익배당 성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648억 원의 자본이 더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유상증자에 의한 자금이 유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 FEM 최종 107억 원의 현금이 유출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 번 돈도 이렇게 있지만은 그 자본적 지출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차이가 그 말하자면은 그 107억 원이 그 최종적으로 현금이 유출됐다. 또 이렇게 이제 그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42.5%로 꽤 많이 가지고 있는데 2020년도에 유상증자로 들어온 자금이 아직도 여유 있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 판단이 됩니다. 이익잉여금률은 70.2%서 그 13.9%가 상승했습니다. 이런 그 2022년도 실적을 가지고 또 PQ 그 매출원가도 거의 그 똑같은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있는 상황이 갭이 있으면서도 재고자산은 실제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적용을 해서 예측을 해보면은 2023년에 1,500억 정도 하겠다. 그러면은 이익이 226억 원이 이익이 날 거다. 그 재고는 재고가 증감이 없다고 봤어요. 그런데 재고만 감소한다면은 매출액은 그대로 두고 영업이익이 조금 내려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7,500만 원. 이게 재고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또 그런 거로 인식이 됩니다. 슬퍼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1,519억 원 정도인데 원가 회계에서 그 예측한 대로 이 1,500억 원 정도 한다 그러면은 스루프상으로는 233억 원이 남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실적이 58.8회전이니까 더도 말고 60회전까지만 해보자. 그러면은 그 매출이 그 1,532억 원까지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248억 원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판매 단가라고 비유를 했을 때, 다 똑같이 나옵니다. 요거 똑같이 나오는 이유는 재고 회전율이 그렇게 높다고 한다 그러면은 가격 차이가 크게 날 일이 없다 하는 것도 이 방증을 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45,65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19,300원이나 크게 뛰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거의 500%고요. 전년 말에는 315% 선입니다. 주가가 상당히 그 고가로 뛰고 있습니다. 정수홍 씨라는 분이 20.37%를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5.44%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